예, 안녕하십니까. 김쌤의 내신 대비 방법 3탄. 예, 원래 3탄, 4탄이 있는데 3탄, 4탄 모아서 한꺼번에 설명드리도록 할 거예요. 오늘이 내신 대비하는 공부 방법의 마지막 순간이고요. 가장 중요한 팁들이 나가게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이 뭘 보게 될 거냐면요. 포스트잇, 예, 좀 큰 포스트잇이 좋아요. 포스트잇 사용법 하고요. A4 사용법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냐. 이제 내가 나 시험 공부를 해야 돼 이래가지고 문제집을 이렇게 하나를 준비를 했어요. 자, 문제집을 준비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시험 범위가 그래 요 시험 범위를 보니까 지금 이 책을 뭐 이렇게 봤더니 요번 시험 범위가 47페이지부터 시작해서 80페이지까지 시험이다 라고 이제 여러분이 이제 예상을 딱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이제 공부를 해야 돼 라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뭐를 만들어 놓아야 되냐면요. 요 교재를 첫 페이지를 딱 열었을 때 여기에 요 포스트잇이 붙어 있어야 돼요. 포스트잇이 이런 식으로 붙어 있어야 돼요. 선생님 보통 시험 보기 전에 이런 거 3장이 붙어 있었어요. 자, 그러면 그게 뭔 얘기냐? 3번 공부했다는 얘기예요. 교재를. 자, 그럼 한번 볼게요. 47페이지에서 80페이지까지 공부를 해야 돼 라고 했을 때 얘를 포스트잇이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얘가 포스트잇이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적당히 중간중간에 필기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요. 얘를 막 나 여기서부터 47, 48 뭐 이렇게 적을 거야 막 이래가지고 쪼닥쪼닥한 이만큼의 번호를 몰려 적으시면 안 되고 그냥 여기 전체적으로 차게끔 번호를요 쫙 적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 보통 5개 단위로 많이 끊어서 적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이런 식으로 중간에 있는 건 그냥 번호만 봐도 몇 페이지에 몇 3페이지구나 라고 알 수 있으니까 조금 적으려고 57, 58, 59, 60, 61, 62, 63, 64, 65,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까지 시험이야 라고 이렇게 내가 페이지를 알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적어놓은 종이가 만약에 시험 범위라면 보통 3개 있었어요. 어떻게? 한 번 풀 때마다 요 포스트잇이 하나씩 붙여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포스트잇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는 거냐면요. 예전에 2탄에서 선생님이 A4에 계획을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그걸 딱 봤더니 이제 선생님이 그래, 오늘은 6월 10일이야. 6월 10일인데 요 6월 10일 계획 중에 하나를 보니까 한 페이지 막 10분 정도 이제 걸리게 공부를 한다라고 했을 때 요 페이지를 보니까 내가 47페이지에서 49페이지까지 공부해야겠어. 50에서 52페이지까지 53에서 55까지 공부해야겠어 라고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우선 47에서 49까지 공부하는 게 나의 목표죠. 47에서 49까지를 이렇게 표시를 해요. 간단하게.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이 공부를 할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냐면 예상을 하는 거예요. 페이지를 보면서. 와, 이 페이지를 봤더니 이 페이지는 내가 한 페이지에 5분이면 충분히 할 수 있겠구나. 그럼 3페이지 하는데 15분이면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나요? 그래서 이제 시계 딱 보는 거야. 지금 시계를 봤더니 11시 6분이네. 그럼 내가 요거를 15분 동안 할 수 있다 라고 그러면 나는 11시 몇 분? 21분까지 요걸 마치면 되겠구나 라고 시간을 적습니다. 그리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 급한 거야 마음이. 왜? 21분까지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3페이지를 미친듯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왜? 늦으면 찝찝하니까 막 공부를 해요. 막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하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막히는 경우 있을 거예요.
혹은 암기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 거야. 너무 많이. 그래서 내가 예상했던 시간에 도저히 이거 암기하고 공부를 다 못하는 것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경우는 어떻게 하냐? 모르는 문제야. 그래서 이거 나중에 선생님한테 물어봐야겠어. 이게 48페이지에 있어. 그러면 그냥 별표 해놓으시면 돼요. 넘어가시면 돼요. 왜? 지금의 목표는 시간을 준수하는 게 훨씬 중요하지 모르는 걸 푸는 게 중요한 단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수월하게 한 건 이렇게 그냥 동그라미 쳐서 이 페이지는 완벽하게 했어? 이 페이지는 모르는 게 있으니까 별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딱 공부를 했더니 내가 너무 열심히 해서 11시 18분에 공부를 다 마친 거야. 난 21분까지 이거 공부 안 했는데 18분이 됐네? 그러면 이제 뭐 해요? 이러면 공부 열심히 안 해본 친구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선생님 이제 또 다음 단계 이거 50에서 50일까지 또 공부를 지금부터 해야 되죠?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는 힘들기 때문에 보상이 없으면 힘들어요. 선생님은 어떻게 했냐면 18분까지 진짜 막 시간 21분에 해야 돼! 이래서 막 열심히 하다가 딱 18분이 되잖아요. 18분이 돼서 나에게 3분이라는 시간이 나오면 잘했어 머리 너 너무 고생했어. 네가 열심히 해가지고 3분 절약했어. 그러니까 너 쉬어 이러고 자세도 완전 되게 방만한 자세로 막 공부할 때랑 전혀 반대 자세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3분은 막 쉬고 있는 거예요. 쉬고 있다가 다시 이제 20분이 넘어가서 21분이 되면 다시 긴장하면서 요이 땅 하면서 달리기 하듯이 또 출발할 준비를 하는 거죠. 20분이네? 요번에는 또 여기까지 그래 나 11시 21분에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요번에는 11시 35분까지 맞춰야겠다 이래가지고 또 막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열심히 달리게 하는 어떤 그 시간의 제약을 계속 걸어주면서 내 자신, 공부하기 엄청 싫어하는 내 자신과 게임을 하는 거예요. 이 시간 내에 맞춰야 돼. 그러니까 자기 시간 맞추면 이러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요이 딱 해볼까? 오 잘했어. 쉬어. 이러면 내가 속아요. 와 내가 열심히 했더니 우리 주인님이 나 되게 쉬게 해주는데? 다음에도 열심히 해야겠는데? 이러면서 되게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공부를 정말 열심히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힘을 줘요. 그렇게 열심히 달린 자에겐 보상을 반드시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뇌를 길들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내가 잘 풀었네? 그런데 52페이지를 봤더니 되게 중요한 공식이 막 나와 있는 거야. 예를 들어 화학이라면 막 화학 주기율표 막 이런 게 나와 있어서 외워야 돼요. 근데 내가 지정한 시간 내는 도저히 이거 외운다는 게 불가능해. 이거 외우려면 한 20분 걸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때 A4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자, 요 A4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면요. 4등분으로 접으셔야 됩니다. 4등분으로 이렇게 접으셔야 돼요. 자, 접어서 나는 지금부터 내가 암기해야 될 것들을 요 4등분에 빽빽하게 조금씩 뭐 정기 그거는 크게 쓸 수밖에 없는 것도 있겠지만 최대한 글씨를 조그맣게 써가지고요. 내가 암기해야 될 것들을 마치 무슨 느낌으로 만드냐면 커닝페이퍼 만들듯이 만드셔야 돼요. 네, 커닝페이퍼를 만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거 시험 보면서 이거 보고 뺏기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 보통 학생들이 만드는 커닝페이퍼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그 모든 문장을 다 길게 쓰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뭐 이런 문장을 외워야 된다라고 AJ가 시험이다라고 하면요. 커닝페이퍼를 작성하는 학생들은 나, 너, 사 이렇게만 적어놓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시험 보면서 커닝페이퍼를 썼다면 나노사가 뭐였지?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는 말이었지 라고요. 이제 얘기를 해요. 바로 그런 식으로 A4를 작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외워야 될 걸 통째로 막 이쁘게 필기해 난 필기의 달인이야 이래가지고 막 장황하게 다 쓰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장황하게 내가 외워야 될 것들을요 이렇게 시간적으로 막힐 때마다 다 뺏겼으면 막 16장씩 이런 종이가 나오는 학생들도 있어. 그럼 시험 보기 전날에 그거 다 외워야 되는데 16장 놓고 공부한다고 해봐. 마음은 급하고 되게 안 외워져요. 그런데 깨알 같은 글씨로 나만 알아보는 암호화된 방식으로 A4에
일처럼 나눠서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막 쓰잖아요. 그럼 선생님이 해보면 보통 외워야 될 게 요 정도. 2줄을 안 넘어가요. 넘어가면 대단한 거야. 여기까지 넘어가도. 보통 A4 한 장이 다 안 채요. 순수하게 외워야 될 것들은. 그럼 느낌이 어떻냐면 누군가는 이걸 장황하게 풀어서 16장에 엄청 완벽한 필기 자료를 만들어요. 공부를 해요. 그럼 내는 머리를 쓰지 않아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제 피곤하니까 그냥 눈으로는 읽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근데 내 파가 움직이질 않아요. 공부가 안 돼요. 그런데 나눠사 이렇게 놓으면은 머리가 막 고민하는 거야. 잠깐만, 얘가 외운다고 나눠사를 놓는데 나눠사가 뭐지? 아하!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적어놨구나 예전에 막 이러면서 내 파가 훨씬 적극적인 파동을 가지고 기억을 시키면서 공부를 해요. 그리고 나눠사를 봤을 때 나는 훨씬 공부하는 속도가 빨라.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게 보이니까 얘만 봐도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나 이거 시간 날 때 외울 거야 라는 걸 약간의 암호화된 짤막한 형태로 편집해가지고 여기에 깨알같이 적어 놓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볼 수 있는 사이즈로. 알겠습니까? 예. 그러면 어떻게? 나 이거 외워야 돼. 시간이 없어. 적고 말지. 나눠사. 끝났어. 이거 나중에 외울 거니까 이건 공부했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요 포스트잇과 요 A4에 커닝 페이퍼 같이 생긴 요 A4를요 같이 작업을 하면서 최대한 단기간에 많은 공부를 해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제 막 공부를 했다라고 치겠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했더니 막 요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이 포스트잇은 어떤 식으로 써먹는 건지 선생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 한번 공부를 했어요. 이제 시험 보면 뿌듯해. 그러면 이 포스트잇은 항상 어떻게? 공부할 때 책상 위에 떼가지고서는 요거 보고 체크하고 공부가 다 끝나면 포스트잇을 이제 오늘치만큼 끝나면 포스트잇을 다시 앞 페이지에 붙이셔야 돼요. 그래서 포스트잇도요 좀 비싼 거 쓰셔야 돼요. 접착력 되게 한 번 붙었다 떼면 안 붙는 거 이런 거 곤란합니다. 언제든 계속 뗐다 붙였다가 최대한 잘 되는 비싼 필기구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딱 붙여놔. 어디 앞에? 예, 바로 요 책의 맨 앞에 이제 하나 붙여놓는 거예요. 그럼 내가 몇 번 공부한 거야? 한 번 공부한 거야. 그런데 이런 게 3개가 붙어 있어. 그럼 몇 번 공부한 거야? 나는 시험 범위를 3번 공부했다라는 걸 교재 앞 페이지만 봐도 다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별표, 내가 몰랐던 별표 있죠?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냐? 보통 학생들이 저지르는 엄청 큰 실수 중에 하나가 공부하다 모르는 거 있었어. 그래서 물어봐야지 생각해요. 그런데 항상 그 학생들의 특징. 나중에 선생님한테 물어볼 때 선생님 저 모르는 거 있었거든요. 물어봐. 잠시만요. 어디 있었지? 내 공부에다 분명 봤는데 아씨 안 보이네? 안 보이네? 선생님 나중에 이거 좀 찾으면 그때 다시 질문할게요. 지금 어디 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이래요. 그런 학생들 다시 물을까 안 물을까? 절대 안 물어요. 그런데 이 포스트잇이 있는 학생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선생님 저 질문 있는데 물어봐 이러면 맨 앞 페이지를 딱 펴고 8페이지에 내가 별표를 해놨네? 한 8페이지를 펴보면 한눈에 보이겠지? 예. 8페이지 몇 번 풀어주세요. 이런 식으로요. 해결을 할 때 선생님한테 질문을 할 때 한 쾌 딱딱 보여서 너무 편해요. 그래서 해결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표시를 다시 해서 꼭 마무리를 지어 놓으면 와 내가 별표가 있었지만 완벽하게 공부를 했구나 라는 걸 볼 수 있겠지. 그런데 이런 포스트잇 똑같은 번호가 쓰여져 있고 똑같은 표시가 되어 있는 포스트잇이 3번 정도 공부가 되면 되게 완벽하게 공부가 된 거예요. 그럼 그 과제는 더 이상 공부할 필요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알 수 있냐면 선생님은 이런 포스트잇이요. 교재, 교과서, 노트, 심지어는 프린트 철회까지 다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교재든 공부를 할 때 딱 펴보면 이거 몇 번 봤구나. 이거 공부 안 해도 되겠다. 오씨 이거 한 번밖에 안 봤어? 시험 보기 전에 이거 2번 정도 더 봐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되게 철두철미하게 해냈어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단기간에 보상까지 하면서 머리가 열심히 일하게 만드는 게 바로 이 포스트잇 스킬이에요. 굉장히 빨리 공부할 수 있고요. 이 스킬을 계속 개발을 해놓으면 무슨 능력이 발전하냐면 벼락치기 준비 능력이 발전돼요. 하도 많이 이걸 하다 보니까 나중에 페이지만 봐도 한 페이지 푸는데 몇 분 걸리겠네? 이게 계산이 되는 거야.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 보통
국어 같은 경우는 한 페이지에 3분 정도 걸렸어요. 선생님 좀 빠르나? 느린가? 어쨌든 3분 정도 걸렸어요. 그리고 이제 좀 사회 같은 건 한 4분, 과학 같은 건 또 한 4분, 그리고 수학이랑 영어는 대중이 없어요. 수학 영어는 벼락치기가 안 돼. 요거는 벼락치기 할 때도 되게 유용한데 벼락치기 안 돼서 수학 영어는 미리미리 엄청 많이 준비를 많이 여러 번 반복해서 해두는 수밖에 없었어요.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썼을 때, 자, 이제 요 녀석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닝 페이퍼처럼 만든 이거, 학교에서 커닝 페이퍼로 쓰다가 걸리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절대 하셔서는 안 되고요. 얘는 어떻게 하냐? 꼴랑 하나야. 모든 과목당 딱 한 장씩 있는 거예요. 내가 중간고사 6과목, 그럼 요런 거 외워야 될까? 꼴랑 6개야. 중간고사 기간에 꼴랑 6장. 심리적으로 외우고 싶어, 안 외우고 싶어? 꼴랑 6장만 외우면 내가 다 외우는데 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요 6장은 들고 다니면서 길 다닐 때 나노사 과목들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러면서 영어 단어 암기하듯이요. 계속 보면서 끊임없이 계속 시험기간 준비하는 내내 암기하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기도 완벽해요. 복습도 여러 번 했어요. 별표도 다 해결했어요. 그리고 되게 빠른 시간 동안에 말 달리듯이 엄청나게 열심히 해서 단기간에 많은 공부를 했어요. 선생님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어요. 짧게 설명했는데 잘 활용하셔서 시험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되게 훈련이 필요해요. 요 모든 과정은 선생님이 중학교 때부터 여러 가지 방법을 시행하면서 왜 이거는 작심 3일밖에 안 되지 공부가? 어떻게 하면 내가 도대체 심리적으로 어디에서 밀려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길게 성실하게 못할까?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하면서 나의 정신세계를 이겨내고 지루하고 재미없는 공부를 더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개발해낸 방법이에요. 단시간에 많은 양의 공부를 많이 하기 위해서 개발해낸 방법이고요.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잘 보세요. 화이팅!